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왜 이렇게 헛기침을 하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뭐 생리작용인데요, 뭐. 네. 이 커피를 먹으면 꼭 이렇게 목이 약간 좀 칼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평소에도 칼칼하지 않나요? 아, 사실 방송을 앞두면 갑자기 네. 긴장으로 인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 작품을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네. 2013년에 개봉한 작품을 제가 수첩을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글로리아라는 작품인데. 글로리아. 네. 이 작품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아. 그래서 글로리아 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리메이크한 버전이 개봉을 하거든요. 네, 글로리아가 배를 울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이게 배수탁 작가의 여파인가요? 예. 이거 배순탁식 조크예요. 그쵸. 뭐 배순탁 씨 조크가 아니라 그냥 아재 개그죠. 예. 그게 뭐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근데 밖에 보고 있다 정말 아들은 정말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영화를 소개할 때 그 한 편의 영화와 그 영화의 리메이크작을 다 소개한 적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이라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리아 벨이라는 작품을 이번 주에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엘튼 존 이야기 로켓맨이라는 영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로켓맨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원래는 로켓맨과 글로리아 벨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글로리아 벨을 먼저 봐서 마음속에서 글로리아 벨이 계속 넘버원에 있었고요. 로켓맨을 그 다음에 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안 해도 로켓맨은 백햄에서는 누군가 할 수밖에 없겠다. 누군가 안 하는데 우리요? 엘튼 존 이야기니까 누군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인데 로켓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글로리아 벨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속에서는 로켓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개인의 취향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로켓맨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혜림 작가가 내일 서울 모처에서 로켓맨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신혜림 작가가?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그 상영을 보시면 신혜림 작가의 설명으로 아마 엘튼 존의 인생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로켓맨에 대한 저의 한 줄 평만 말씀드리면 엘튼 존의 인생으로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만들다니 놀랍다. 라는 게 저의 로켓맨에 대한 제 한 줄 평이고요. 오늘 소개할 영화 이제 글로리아 벨은 2013년에 제가 그 소개를 한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리아라는 작품이었죠. 이 작품 2013년 원작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자 연기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주연을 맡은 배우는 파울리나 가르시아라고 하는 배우였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세바스티안 렐리오라는 감독이거든요. 이름이 좀 낯설지만 그러게요. 이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작품을 제가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타스틱 우먼. 네, 판타스틱 워먼. 기억나네. 네. 근데 이제 한국 개봉 제목은 판타스틱 우먼으로 개봉을 했고 그 영화에서 알런 파슨즈 프로젝트의 타임이라는 노래를 비롯해서 또 멋진 팝송을 많이 사용했던 영화로 또 인상이 있고요. 판타스틱 우먼도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 감독은 제간을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을 처음 주시하게 된 게 바로 글로리아란 작품. 2013년에 글로리아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 감독은 칠레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칠레 산티아고를 무대로 한 50대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저 말고도 전 세계에 많았던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죠. 줄리안 무어도 이 영화를 무척 좋아한 거예요. 줄리안 무어. 네, 무엇보다 여성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다가 원작 글로리아에서 주인공 글로리아를 연기한 파울리나 가르시아가 196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생으로 영화 속 50대 여성을 어쩌면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연기를 했던 거죠. 근데 줄리안 무어가 동갑이에요. 1960년.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세대의
자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젊은 남성 감독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멋지게 연출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네. 언제 한번 나도 이 재능 있는 감독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감독을 만났대요. 2015년에 만났대요. 파리에서. 그래서 내가 당신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언제 하면 꼭 나랑 작업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그 글로리아라는 영화에 대한 칭찬과 글로리아가 왜 좋은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설마 뭐 이 영화 판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설마 뭐 직접 연출하는 건 아니죠? 라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는데 감독이 그전까지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 영화의 판권이 외국에 팔렸는데 그 리메이크를 직접 연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보통은 판권만 팔고 다른 감독이 연출을 하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줄리아 무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출연한다면 제가 또 연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감독의 이야기를 빌리면 순전히 줄리아 무어 때문에 이 영화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리메이크를 했고요. 영화의 배경이었던 칠레 산티아고를 미국의 LA로 바꿔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는데 네. 그 LA로 바꾼 것도 줄리아 무어의 아이디어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칠레 사람이라 뭐 미국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다면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감이 잘 없었는데 줄리아 무어가 이런 이야기라면 그 어떤 군중 속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알기로는 LA가 적합하다라고 해서 LA로 이제 무대를 옮겨서 서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 자체는 제가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건 원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괜히 다시 만들어서 원작의 그 좋았던 걸 해치면 어떡하나가 제 걱정이었고 그냥 왠지 칠레를 배경으로 스페니시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야기로 자기가 잘 아는 자기 나라의 정서를 담아서 영화를 만든 감독이 괜히 할리우드 진출한다고 말도 안 통하는 배우들 데리고 어설프게 흉내내서 또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영화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불안감이 그 가시지 않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똑같아요. 원작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장면도 어떤 장면은 거의 흡사한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까지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이거 왠지 배우랑 그냥 언어만 바꿔서 그대로 찍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점점점 진행될수록 스토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작을 좋아하는 만큼 이 리메이크 영화도 또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반열에 오르겠구나라는 감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역시 또 이 영화의 힘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작 글로리아도 이번에 나온 글로리아 벨도 특히 라스트 씬에 이르르면 사람을 묘하게 그 마음을 휘몰아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로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장면을 연출해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예. 영화를 줄거리를 뭐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50대 여성이에요. 이혼했고요. 혼자 살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다 컸어요. 근데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하죠. 엄마가 연락하면 좀 귀찮아하고 예. 엄마가 혹시라도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글로리아라는 주인공인데 집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자꾸 고양이가 들어와요. 약간 왜 그 털없는 고양이 있죠. 약간 쭈글쭈글하고 되게 못생겨 보이는 고양이. 그런 네. 품종이 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얘가 문을 닫아놔도 어디선가 자꾸 고양이가 들어와요. 영화 시작이 그거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글로리아라는 여성에게 50대라는 나이는 마치 그 고양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그냥 나에게 와버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50대의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서 50대 여성이 등장하면 대부분 모성을 그리게 되거든요. 예. 뭐 엄마가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이 영화는 모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려주고요. 이 여성이 이제 새로운 사랑도 해보고 싶고 원래 노는 거 좋아하니까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글로리아 벨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이 감독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팝송을 워낙 좋아해서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백햄을 들었을 감독인데. 그러게 진짜 네. 이거 좋은 노래들이 많이 삽입됐는데요. 그전 판타스틱 우먼에도 뭐 노래들 정말 잘 썼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정말 제가 이 아까 사운드트랙에 그 영화에 쓰인 곡들을 쭉 찾다가 대체 이 중에 두 곡만 틀어야 된다니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폴 맥카트니의 네. No More Lonely Night라는 곡을 먼저 골랐습니다. 자, 영화 글로리아 벨 삽입곡 중에서 폴 맥카트니 No More Lonely Nights. 네, 폴 맥카트니 No More Lonely Nights 들었습니다. 이게 원작 2013년 칠레에서 만들었던 글로리아에는 네. 라틴 음악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그 선곡을 팝송으로 바꾼 거고요. 그렇군요. 이 노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영화에서의 주인공이 운전할 때마다 언제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요. 예. 그게 이 주인공의 하나의 좀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곡들이 계속 이제 바뀌면서 그 수많은 명곡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한테서 얻은 그 영감이래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차 운전하면 꼭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흔히말하는 올드팝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노래 따라 부르고 하는 게 네네. 어린 마음에는 그게 참 싫었대요. 엄마 왜 저래 주책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나이를 먹고 어머니가 이제 좀 연세를 드시고 그러면서 근데 다 이제 사랑 노래를 특히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죠.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그 마음은 어떤 걸까를 헤아리면서 쓴 시나리오거든요. 예. 시나리오 자체가 본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나서 시간은 이제 생겼는데 딱히 같이 놀 사람 자식들도 안 놀아주고 그렇다고 뭐 연애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이제 쉽지 않은 나이가 되다 보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 때 네. 그 수다를 계속 듣고 있다가 50대 여성에게 삶은 녹록지 않구나. 그럼 이 엄마를 모델로 한번 이들의 삶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쓴 시나리오고 시나리오 속에 엄마의 버릇. 예. 운전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던 버릇을 그대로 이제 그 영화에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작을 제가 보고 나서도 2013년에 영화를 보고 며칠 동안 계속 딴 건 몰라도 그 차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주인공의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게 되게 생생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번엔 노래를 고를 때 본인이 좋아하는 팝송들을 쭉 리스트를 이제 뽑아왔는데 그랬겠죠. 예. 줄리안 무어가 이제 하나하나 검사했대요. 이거 좋은 노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히트를 안 하고 남미에서만 히트한 곡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빼고 쭉 선곡한 것 중에 많은 곡은 일단 댄스곡이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 글로리아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나이트 같은데 이제 혼자 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같이 춤추고 싶은 사람을 찾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디스코들. 그러네. 글로리아 게이너도 있고요. 어스 윈드 앤 파이어도 있고요. 예. 뭐 그러한 게 등등등의 춤곡이 많이 나오고 그 외에는 차에서 운전하면서 따라 부르는 사랑 노래들. 근데 그게 적재적소에 절묘하게 그 노래들을 쓰고 가사를 딱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새로운 사랑을 만날 것 같은 희망에 부풀 때는 저런 폴 맥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s 같은 이제 음악을 따라 부르고 그래도 뭔가 또 잘 안 될 때는 길버트 설리반의 뭐 언론어게인 내추럴리 뭐 이런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그 곡들을 쭉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백햄을 소개할 때 망설임이 없었던 건 정말 음악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 표현을 빌리면 히든 뮤지컬 영화다. 뮤지컬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뮤지컬 영화라고 할 법하다. 여기 삽입곡들을 쭉 틀으면 한 2시간 금방 훅 가겠는데요? 네. 에어스플라이 노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보니 타일러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특히 백햄 청취자라면 아주 친숙한 곡들이 영화에 나올 것이고 네네. 저는 무엇보다 저도 곧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저도 언젠가 50대가 되겠지만 50대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곧 아니에요? 곧? 네. 아닙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고요. 네, 한참 멀었고, 50대 여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 영화 덕분에 생각하게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뭐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나 영화라는 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짐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나 처지를 짐작해보려는 노력이 결국 영화를 보는 관객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리아라는 영화와 글로리아 벨이라는 리메이크 영화 덕분에 저는 50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짐작을 하게 되었고요. 줄리안 무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에 무슨 의미 같은 걸 그다지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생의 어떤 삶의 감각을 원하는 것이다. 글로리아 벨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햄 청취자들은 진짜 이 영화 보시면 음악을 다 아는 것과 아는 노래가 쭉쭉쭉 나오는 것과 음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백햄을 오래 들었다면 아마 모르는 노래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선곡이고요. 끝으로 2013년 원작은 로튼토마토닷컴이라는 그 평점 사이트에서 99%의 지지를 받았고요. 리메이크한 글로리아 벨은 91%의 지지입니다. 둘 다 90% 넘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리메이크가 이렇게 좋은 점수 받은 걸 처음 봤어요. 아까 92%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영화. 네. 정말요? 틴스피릿. 네. 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김세훈 씨 없으면 뭐 영화를 소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92% 영화면 저도 빨리 봐야 되니까. 아까 근데 그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로튼토마토닷컴인데 로튼마토닷컴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로튼마토닷컴으로 읽을 뻔했는데 김세훈 씨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이건 로튼토마토닷컴의 탈자구나. 오탈자다. 정말 뿌듯하네요. 로튼토마토닷컴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조금은 참고할 만한 기준을 어쨌든 제공해주는 사이트니까요. 아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제가 기특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활자화돼 있으면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읽고 나서 아차 싶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실은. 읽은 다음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근데 제가 읽기 전에 이걸 알아챘다는 거. 이건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2013년에 세바스찬 렐리오가 만든 원래 작품에서는 움베르토 토치의 그 버전이 쓰였는데 자연스럽게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이번 글로리아 벨에서는 로라 브래니건의 버전이 쓰이더라고요. 글로리아. 영화 제목과 같은 글로리아. 제가 영화에서 이 노래 나오는 장면 정말 감독이었으면 그래도 글로리아라는 노래를 쓰면 저는 벤 모리슨 버전으로. 벤 모리슨이 하던 밴드가 있어요. 댐이라고. 그걸 깔았어야 되는데. 벤 모리슨 버전. 패티 스미스도 뭐 나쁘진 않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주 옛날 노래라.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글로리아 노래가 나오는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짜릿짜릿합니다. 자, 그러면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이 음악 들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